최근 국제적인 분쟁이 끊이지 않고 미국과 유럽 간의 무역 갈등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많은 투자자가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개인 투자자들은 손실이 발생하면 비자발적으로 잘 버티는 반면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오히려 불안감을 느끼며 언제 팔아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은 명백히 구조적인 상승기에 진입했으며 국내 주요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 상승률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실적 개선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이 주도하고 있지만 원전과 조선, 그리고 방산 분야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며 시장을 뒷받침합니다. 최근에는 자동차 섹터까지 상승 대열에 합류하면서 특정 종목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기초 체력이 전반적으로 건강해지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수의 고점을 섣불리 예단하며 두려워하기보다는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흐름을 즐기며 시장이 왜 여기까지 올라왔는지를 분석해야 할 때입니다. 단순히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인버스 투자를 감행하거나 시장을 떠나는 것은 구조적 상승장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안타까운 판단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운 좋게 5만 원이나 6만 원대에 매수했던 투자자들도 수익이 커질수록 이를 확정짓고 싶은 조급함 때문에 매도 타이밍에 대해 심각하게 갈등합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명확한 매도 기준을 세우는 것이며 과격한 비관론에 휘둘리지 않고 시장의 큰 추세를 차분히 따라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최고점에 팔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시장의 분위기가 꺾이는 것을 확인한 뒤 오른쪽 어깨에서 매도하겠다는 여유로운 마음가짐을 가질 때 오히려 대응이 쉬워집니다. 직장인 투자자들이 시세를 분 단위나 초 단위로 확인하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지나친 집착은 오히려 투자의 호흡을 망칠 수 있습니다. 이번 상승장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 섹터가 서로 번갈아가며 상승하는 순환매 장세가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정세 불안과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시장이 매우 힘들었으나 정부 교체 이후 정책적 안정감이 더해지며 주가가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반도체가 부진했지만 조선과 방산, 그리고 원전이 시장을 이끌었고 이후 정부의 상법 개정 논의가 저평가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개선되고 지수가 3,000포인트 근처까지 회복된 시점에서 반도체 호황이라는 결정적인 모멘텀이 더해지며 대한민국 증시에 큰 행운이 따랐습니다. 사실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조차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인공지능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과 코로나 이후 교체 수요가 겹치며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대외적인 행운과 내부적인 산업의 성장이 맞물리면서 현재 주식시장은 특정 섹터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산업군으로 온기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주목받는 것 같지만 현대차 그룹을 비롯한 자동차 섹터가 로봇이라는 신성장 동력과 결합하며 저평가 매력을 바탕으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상승장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인 순환매는 투자자들이 이쪽에서 수익을 내고 다른 저평가된 섹터로 이동하는 건강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시장은 아주 안 좋은 일부 섹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산업이 돌아가며 시세를 분출하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지속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2020년과 2021년에도 2차 전지 섹터가 주도하며 주가가 급등했던 경험이 있는데 당시에는 기업의 2, 3년 치밀의 실적을 미리 당겨온 기대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기대만큼 실제 숫자가 나오지 않고 노트북이나 휴대전화의 교체 수요가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실망 매물이 쏟아져 긴 하락기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은 과거와 달리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전 세계적인 판도가 바뀌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 속에 놓여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트럼프 일기 때보다 더 강력해진 보호무역 기조와 국제적인 분쟁 증가가 오히려 수출 중심의 한국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으로 인해 중국산 제품이 배제되면서 그 빈자리를 한국산 제품들이 채우게 되었고 이는 우리 기업들의 실적 개선으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유럽의 무역 갈등 우려로 시장이 일시적으로 출렁였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글로벌 자금의 흐름은 결국 아시아로 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구권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어려워진 자금들이 대안을 찾을 때 아시아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고 저평가된 한국 시장이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수가 높아질수록 고점에 대한 우려가 생기지만 주당 순이익 상승률이 꺾이기 전까지는 주가가 추가로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주식시장은 확정된 과거의 수익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들일 미래의 수익을 반영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내년 실적 기대감이 살아있다면 상승 추세는 지속됩니다. 기업이 돈을 더 잘 벌게 되면 주가 수익 비율인 밸류에이션이 낮아지게 되고 시장은 다시 그 적정 가치를 맞추기 위해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한국 증시는 자산 가치 대비 주가 수준인 PBR 기준으로 볼 때 선진국 평균인 2배에서 3배보다 훨씬 낮은 1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과거 정치권에서 언급되었던 코스피 5,000포인트라는 목표는 단순히 허황된 공약이 아니라 한국 시장의 저평가 요인이 해소된다면 충분히 도달 가능한 수치입니다. 만약 한국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고 기업들의 가치가 재평가받는다면 이익이 크게 늘지 않더라도 밸류에이션 상승만으로도 지수는 레벨업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증시가 기업 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통해 랠리를 이어간 것처럼 한국도 저평가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장의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현재 한국 증시의 PBR은 개발도상국인 태국보다도 낮은 수준이며 이는 역설적으로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잠재폭이 그만큼 크다는 뜻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PBR이 2배 수준으로만 정상화되어도 코스피 지수는 6,000에서 7,000포인트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글로벌 유동성 공급이 여전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형 악재가 터지지 않는 한 당분간 시장은 우상향 곡선을 그릴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여전히 반도체 섹터이지만 최근에는 로봇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각되며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 그룹이 로봇 기업 인수를 통해 모빌리티와 로봇 기술을 결합하면서 자동차 섹터가 단순 제조를 넘어 첨단 기술주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시장의 중심을 잡고 있는 가운데 조선과 방산, 그리고 원전 같은 중간 허리 섹터들도 여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어 순환매가 기대됩니다. 주식시장에는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오래된 격언이 있는데 이는 기업의 흥망성쇠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크게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논의 중인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일정 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이러한 강제 조치에 대해 경영권 방어에 어려움을 들어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원안대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자사주가 소각되어 전체 주식수가 줄어들면 기업의 시가총액이 그대로여도 한 주당 가치는 수학적으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지주사나 은행, 그리고 증권사 같은 기업들을 미리 선별해두면 정책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은 항상 미래를 선반영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법안이 실제 시행되기 전이라도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 움직임을 보이면 주가는 먼저 반응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이나 국민성장 펀드 조성 같은 후속 조치들이 이어진다면 대형주가 쉴 때 중소형주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의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이사가 회사가 아닌 주주를 위해 일해야 한다는 충실 의무 조항을 명문화하려는 시도에 있습니다. 자사주란 기업이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자기 회사의 주식을 산 것인데 그 돈의 원천은 경영진의 쌈짓돈이 아니라 주주들의 자본입니다. 따라서 벌어들인 이익으로 자사주를 샀다면 이를 소각하여 주주들에게 가치를 환원하는 것이 자본주의 논리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경영 행위입니다. 과거에는 경영권 방어나 적대적 인수 합병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자사주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이제는 그런 관행이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IMF나 금융위기 당시에는 기업 생존이 급선무라 이러한 비정상적인 행태를 눈감아 주었지만 이제는 한국 자본시장도 선진화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미국 시장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기업 이익이 정체되어 있어도 끊임없이 자사주를 소각하여 주당 가치를 계속해서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주주 가치가 훼손되거나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경영진이 가차없이 해임당할 수 있기에 CEO들이 목숨 걸고 주가 관리에 나섭니다. 반면 한국은 높은 상속세 문제로 인해 대주주들이 주가가 오르는 것을 오히려 꺼리는 기형적인 구조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져 적극적으로 서한을 보내고 자사주 소각을 요구하는 행동주의 투자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와 주주들의 요구가 맞물리면서 저평가되어 있던 기업들의 가치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단기적인 시세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기업들의 체질 개선 노력을 믿고 긴 호흡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합니다. 수익이 날 때 불안해하며 너무 빨리 매도하기보다는 구조적인 상승장이 주는 과실을 충분히 누리는 여유와 인내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국 투자의 성공은 시장의 소음보다는 큰 흐름을 읽는 통찰력에 달려 있으며 지금 한국 증시는 분명한 변화의 바람을 타고 있습니다.